알죠. 진짜 아유 알겠죠? 며칠 전에 했는데. 며칠 전에 했는데 알겠죠? 예? 며칠 전에 열심히 예 했어요? 알아요. 알아요? 그럼 포인트만 잡고 넣어. 그 정도는 알겠지. 딱 볼게요. 아 나도 솔직히 이거 몇 번째인지 몰라. 나도 그만하고 싶어. 근데 또 까먹잖아. 니네들이 해놓고 또 까먹고 이러고 있는데 좀 해줘야지. 다시 한 번만 딱 간단하게 딱 5분 컷만 딱 하고 갈게요. 자 어쨌든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고려가요잖아, 그죠? 맞죠?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했었어. 뭐야? 평민이 작자인 경우랑 그거랑 그 부분이 이제 뭐야? 조선시대 궁중막으로 편입된 경우,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특징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고 있죠? 아 그럼 됐네. 넘어와요? 그래. 그럼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러면 그럼 평민이 작자였을 때 나오는 특징 뭐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뭐라? 일상적 소재. 그래서 하나도 얘기하셨네 또. 뭐 있었는데? 뭐? 있잖아. 삼음보. 평민이라는 거랑 이제 민요적 율결이랑 연결된다고 했었잖아. 좀 저런. 삼음보, 그 다음에 뭐 3, 4조, 7호조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민요적 율결이랑 연결된다고 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현대시에 해당하는 이제 뭐 김소월이나 박목월 시인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조선 궁중음악에 편입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가장 두드러지는 게 삼장육구도 시조고요. 네. 후렴구랑 여음구 같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보통 이제 후렴구나 여음구 같은 경우는 악기 소리랑 관련돼 있다고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후렴구의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뭐 있었어요? 율격이요? 무슨 율격이요? 네. 리듬 형성, 그러니까 리듬감, 그다음에 뭐 운율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또 분연체, 그죠? 연을 구분한다고 해서 분연체라 했었고, 또 현세적 안정감, 그 통일성, 그죠? 통일성이랑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 그죠? 됐나요? 확실히 된 거 맞아? 넘어가도 되는 거지 이제? 그죠? 알겠습니다. 좀 약간 제대로 대응 못했으면 다시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자 다시 보시면요. 자 서경별곡, 그럼 이건 이제 지울게요.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네요. 자 일단 서경별곡에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서는 화자가 누구? 여성 화자죠? 기본이, 그죠? 남성 화자 있어 없어? 없어? 있어요. 없다고? 있어요. 어디에? 2연에 있어요. 예. 2연이 답하는 형식이잖아요. 그죠? 114면이 여성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2연이 남성이 답한 걸로 추정되는 노래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벌써 다 썼다고? 자, 여성 화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성 화자인 것 치고 어떤 태도를 가졌었죠? 적극적 태도 있었죠. 그쵸? 그럼 이 적극적 태도랑 관련된 게 뭐야? 아마 제일 먼저 기억나시는 건 길쌈배를 버리고 뭐 쫓아간다고 했었죠. 그 포인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버려?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버린다고 했었죠. 그죠? 그 두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렇게만 빌드업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우리 앞에 있는 그건 읽으실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죠?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서경이 서울이지만, 고려시대 때 이제 뭐야, 그 서경이 평양이잖아요. 그죠? 잠깐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했다가 뭐 망해버렸죠?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뭐야, 나름대로 좀 발달한 도시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닭군대 소신경 고려하면, 그러니까 닭은 그런 소도시를 내가 아주 사랑하지만 먼저 빌드업 한번 깠잖아. 나 이 지역 너무 좋아. 아이러브 평양. 여기서 좀 평양에서 이상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여행으론 길쌈배 버리시고, 이거 뭐야? 이거 이별하게 되면, 길쌈배, 이게 뭐야? 생기였잖아. 그죠? 옷 만드는 기계. 그죠?
이걸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만 해두시면 계시란데 사랑만 해두신다면은 울면서 쫓겠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됐죠? 그럼 거기서 이 얘기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현 같은 경우, 자, 이현이 지금 뭐야 남성화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남성화자로 추정된다고 했었죠. 우단 이별하면 쫓아가겠다니까 얘는 뭐래? 아이, 우리 떨어져 있어도 뭐 괜찮아. 우리끼리 뭐 믿음이 끊어지겠으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결국 뭐 이제 3년에서 뭐에 대동강 너머에서 뭐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막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시 계속 얘기하면요. 자, 구슬이 바위의 대신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 다음에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상징적인 부분만 아시면 끝나는 거지. 그치? 이 구슬이라는 건 뭐야? 누구랑 누구? 여성화자랑 남성화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구슬이 뭐야? 끈으로 이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구슬을 엮어서 끈으로 이어진 부분. 자, 그래서 요게 바위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은 뭐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부분은 요거 같이 갖고 가면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나오는데 요거 말고도 천년을 외로이 산들, 그 다음에 믿음이 신이죠? 끊어지겠습니까? 자, 요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뭐가 드러나요? 공통적으로 서리적 표현 똑같이 드러나고, 그죠? 또 뭐 있어? 문장 구조가 유사하니까 대구법도 나왔죠. 그죠? 그죠? 됐죠? 자, 물론 뒤에 여기에 지금 내용을 더 안 넣었지만, 자, 뒷부분의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 어제 성형 배우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 하나만 더 잡아주면은 그 뒤에 나오는 시어가 뭐 있어요? 대동강이라는 시어 있었죠? 대동강. 우리가 보통 물이나 강 같은 경우는 뭘 뜻한다고 하죠? 강이나 물의 이미지. 대동강 건너편에 어쨌든 뭐야 사공이 뭐야 상황을 탓하잖아. 왜 대동강으로 이제 보내버리냐고. 이거 무슨 뜻이야? 나 못 들었어. 거리감. 자, 보통 여기서 저 경계, 그죠? 경계, 거리감과 그래 거리감으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 이제 가버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둘이 뭐야? 롱디잖아, 장거리 연애잖아, 그죠? 대동강 넘어서까지 언제 가냐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누굴 탓해? 사공을 탓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 사공을 탓하면서 또 누구도 탓하냐? 그 부분, 네 가시 럼난지 몰라서. 자, 이 얘기는 뭐였어요? 제가 이거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학교에서 뭐라 했어요? 그냥 그거밖에 안 했죠? 그냥 사공의 아내만 얘기했죠? 그러면 그렇게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사공의 아내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제가 하나 더 얘기했을 때 여기서 네 가시라고 했을 때 그 누구냐? 남성화자의 입장에서의 네 가시라고 하면은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나라고 했었잖아. 여성화자인 나.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많다고? 질투가 많은지 몰라서 그래서 보냈냐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 얘기하면서 그 플러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대공강 건너편 꽃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 요거랑 연결을 시켜야 좀 연결이 좀 자연스럽죠. 그죠? 요런 부분이 내가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뭐야 대동강의 건너편 꽃이 뭐야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 내가 확 막 가서 조져올라 막 이러고잖아. 말은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연결시킬 때는 요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이제 아까 학교에서는 뭐 요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요거만 갖고 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가는 좀 너무 처음부터 쉬운 걸로 해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 부분 봅시다. 자, 거기는
제목이 만분가인데? 야, 요게 제목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왜 몰라? 왜 몰라? 친구는 아세요? 가연이는 아세요? 자, 이 만분가라는 거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뭘로? 분노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화났다라기보단 분하다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하다쯤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것도 가사 중에 얘가 분노를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억울하게 이별을 당하면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 유배가사라는 거예요. 유배가사라는 거니까 어떤 것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유배가사니까 내가 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또 뭐야, 난 님만 쫓겠습니다, 내가 뒤져도 님만 따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연교도 연계 연군지정이 들어가겠죠. 요거랑 관련된 거는 뭐 그냥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죠? 충신, 연주지사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씌워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자, 우리가 요 포인트도 많이 나오죠. 특히 임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뭘로 설정을 해? 천상계의 어떤 인물로 설정하죠. 그쵸? 그래서 옥황상제는 당연히 임금이겠죠. 자, 씌워져도라는 얘기는 이거 뭐였죠? 죽었을 때는 얘기하는 거죠. 죽어도, 이 몸이 죽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내가 녹든 죽든 간에 누구의 처분이다. 임의 그냥 뜻이구나. 그럼 한마디로 뭐야? 자, 요런 부정적인 상황을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부정적인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 우리 뭐라 했었죠? 체윤적 태도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녹아지고 씌어지어 녹아지고 죽어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자, 공산총루같이 임자 없이 군일다가, 지금 뭐라고 나와있어? 총루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골이겠네. 그죠? 해골이라고 나와있죠. 해골같이 임자 없이 군일다가 어떻게 돼서 곤륜상 제일봉의 만잔성이 되어 있어. 첫 번째 내가 죽어서 이제 환생했을 때, 자, 뭐가 된대? 만장성이 되어 있대요. 물론 뒤에도 내용이 연결이 되겠지만, 자, 일단 일반적으로 만장송이 나온다는 거는 뭐야? 이거 소나무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보통 이런 소재가 나왔어. 내가 지금 유배를 당하고 내가 죽어서 소나무가 되겠다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야? 이거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시련을 견뎌내는 지조와 절기랑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만장송이 되어서 바람비 뿌린 소리에 님의 귀에 들리기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죠? 거기에 이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자, 만장송이 되어서 뭐야? 비를 훅 뿌려서 님한테 보내고 싶다는 거니까. 자, 어떻게 보면 요거는 요것도 포함이지만 또 뭐도 있어요? 화자의 분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님한테 마음을 지금 보내는 거니까. 그죠? 아니야, 요거. 만장성.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뭐가 있냐? 윤회 만겁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이번에는 학이 돼서 12,000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도라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화자의 분신이네요. 그쵸? 여기 학이 돼서도 또 어떻게 하겠다? 울겠다. 울어서 누구한테? 님한테 전달하겠다 라는 얘기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화자의 분신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분노를 표출하다가 여기가 부분이 아마 결사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분노를 해봐야 어차피 지금 뭐 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야,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옥황상제 처분이고, 내가 죽어서 다시 환생하면은 뭐 이런 존재들이 돼서 님한테 다시 뭐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라고 했어요. 자, 한이 뿌리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이 무슨 한정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한에 대한 정서 맞죠? 슬픔. 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자. 한이 뿌리가 됐대. 이건 뭐라고도 볼 수 있어. 한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뭐라고? 죽어요? 그런 얘기가 한 게 아닌데. 자, 뿌리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쵸? 방금 뭐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라는 거를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바꿔준 거니까 관념의 구체화 이거 넣어둘 수 있겠죠. 그쵸? 관념의 구체화. 됐나요? 자, 다시. 여기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눈물로 가지 삼아서, 그럼 요거를 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로 가지를 삼은 이 존재가 지금 뭐였냐? 매화라는 존재네요. 그죠? 매화. 아까도 뭐가 나왔어? 자, 만장성 나왔죠. 그죠? 만장성 나왔고 이번에도 뭐가 나왔어? 매화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매화가 돼서 설중에 혼재 피어 친변에 시드는 듯. 자, 친변이 지금 뭐라 했어? 베갯머리라고 하니까 뭐야? 누구의 베갯머리겠어요? 임금의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월중 소영이 님의 옷에 비치거든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매화도 마찬가지 똑같이 화자의 분신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 내가 이 매화가 어딜 갔을 때 이미 어떻게 느끼실까라는 부분이면 당연히 분신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럼 분신으로 설정한 게 총 3가지네요. 만장소, 학, 그 다음에 매화. 그리고 화자의 분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풍이 유정하여. 자, 우리가 보통 동풍이 나왔다고 한다면 계절적 배경이 언제인 거야? 동풍이 나왔다고 하면은 계절적 배경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암향을 불어올려. 자, 암향도 마찬가지. 이 암향은 우리가 그윽한 향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암향은 뭐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고결한 인해생에 중림에나 북치고저 빈 낙대 들고 빈 낙대 빗게 돼도 빈 배를 혼자 띄워.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내 생에는 어디다 살고 싶다는 거야? 그냥 자연으로만 살고 싶다는 거죠. 그쵸? 자, 마지막에 그것도 고결한 생애라고 했어요. 고결한 생애. 근데 얘가 어찌됐든 간에 중림에 붙이고죠. 자연 친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자연에서만 살겠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고결하다는 얘기를 봤을 때 일단 그 유배가사의 특성을 좀 생각하면 나 억울했고 그 다음에 나는 요걸 그냥 지키고 있다. 여기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백구를 건네져 건덕구에 가구지고 돼 있어요. 자, 백구는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보통 이게 나오면 뭐랑 연결된다? 물알체랑 연결이 된다 했었죠. 물알체. 물알체나 혹은 이제 자연친화와 관련된 자연물. 자, 여기 건네 저어서. 근데 여기서 건덕궁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거기에요. 이제 천상에 있는 옥황상제 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많죠. 광안루, 광안전 이런 말도 있는데 건덕궁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건덕궁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그래도 님한테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한 거잖아. 그렇죠? 연군지정과 연결이 되겠네요. 됐나요? 한수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했어요. 자, 가의 서울과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자, 일단 가의 서울은 머무르고 있냐? 현재 맞죠? 그죠? 근데 건덕궁은 이제 가고 싶다는 거지 간 건 아니죠. 그죠? 2번 가의 질산배와 나의 빛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죠. 그쵸? 3번 가의 우러금과 나의 슬피 우러는 모두 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심정이야? 가에서 우러금은 화자의 심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슬피 우러는 누구야? 아까 학이 슬피 우는 거잖아. 그것도 이거 화자의 심정이겠죠? 그죠? 바꿔주시고요. 4번 가의 존니누이다와 나의 비치어드는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 자, 가는 확실히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비친다라는 게 어디 있냐? 월중소영이 님의 옷에 비치고 싶다. 아, 이것도 맞겠네. 그죠? 그럼 답이 4번이네요. 자, 5번 가의 그칠일가와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의혹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기실가는 어여번 이륙을 너로다고 반길까 말지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가는 틀렸고 나는 맞았네요. 자, 그 다음 2번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임자 없이 군일던 이 몸이 뭐가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뭐 여기 솟아올라서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네요. 그쵸? 솟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승 이미지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2번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자, 요거 만장송 매화 아까 지조절기랑 연결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동시에 화자의 분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도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3번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 바람비 뿌린 소리는 이거지. 그 만장송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있어? 두어 소리는 뭐였냐? 두어 소리. 두어 소리는 그거네요. 학이 우는 소리 부분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청각적 이미지 활용한 것까지 맞고 임에게 알리고 싶은 거 맞죠? 그죠? 둘 다 화자의 분신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한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어떻게 매화가 된 거야? 한으로 뿌리 삼고 눈물로 가지 삼아서 매화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가을달 밝은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과 제외한 순간을 드러내고 애초에 지금 임 제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님한테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제가 이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서경별곡 제가 언급할 때마다 항상 뭘 얘기했었냐면은 요 서경별곡의 이연이 어디랑 연결된다고 했었냐? 그 정석과 마지막 역이랑 연결이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거기도 쭉 보면요. 서경별곡의 이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했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문인 이재현도 당시에 유행했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좀 없어졌어?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한 점 붉은 마음, 믿음이 붉은 마음으로 바뀐 거 말고는 크게 뭐 없네요. 그쵸? 자, 여기 볼게요.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지로 활용하겠다. 그치, 구슬 자체는 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끈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자,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성한다. 자, 바위의 여기서의 바위의 이미지는 뭐예요? 시련 고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쭉 볼게요. 3번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그쵸. 우리가 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요거 연결될 거고. 4번 A와 B를 보내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자, A 같은 경우는 고려가요, B 같은 경우는 한시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음 여부에 차이가 있다. 자, A 같은 경우는 고려가요가 여음구가 들어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갔어? 여음구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쪽 좀 볼게요. 7쪽. 일단 종가라는 제목인데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제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재작년 9월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재작년. 자, 근데 종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종가. 종가 말고. 아, 죄송합니다. 종가 뭐야? 처음 들어봐? 그 있잖아, 김치. 뭐야? 종갓집 그거잖아. 종가라는 게 그 종갓집이란 얘기입니다. 혹시 뭐 종갓집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예전에 사귀었던 또 이게 또 나오네 씨.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종갓집이었어요. 종갓집 딸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짠에서 많이 보잖아. 그 종갓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하면서 제사상에 막 뭐가 있어 막 그 음식만 한 60가지 있어. 그 언제 다 만들고 있어? 왜? 맛있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런 거야? 그렇고. 그러니까 종가의 이미지라는 거는 일단, 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아주 많이 모이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뭘 모신다? 조상을 모시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가에서만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혹시 종치대 같은 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있다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또 이제 또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같은 성씨 중에서도 무슨 뭐 가문마다 뭐 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하나의 파에서 종친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종친회를 하면 60, 70명 정도 막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진짜 만나는 건 뭐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안 돼요. 한두 시간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막 거기 종친회 가면 막 갈 때마다 무슨 되게 큰 어떤 사람한테 막 30만 원씩 받아온다고 막 자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말고 그랬던 사람 그랬던 사람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조상을 모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제사도 아주 많은 그런 약간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집안을 우리가 종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화자는요, 이 종가에 대해서 살짝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비판적인 인식.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흉층한, 이것도 일단 산문 형태죠, 그죠? 산문 형태. 흉층한 올 속에서 검이 앓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자손들. 자, 지손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뭐냐? 지손. 뭐 마지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온 뭐 약간 분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 얘기 잠깐 했었죠. 종갓집 행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미알이 터지는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죠. 뭐 그 행사가 오래 걸리진 않아. 야, 만드는 데는 졸라 오래 걸리는데 뭐 행사 끝나고 밥 먹으면 뚝딱이지. 60명 70명 와가지고 60개 반찬 다 하면 60개 치킨도 아니고 무슨. 그죠? 아무튼 그렇게 먹고 빨리 가니까 그런 장면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랜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주는 신주들은, 자, 신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신주들은? 일종의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어떤 조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죠. 죽은 사람의 미패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야, 여기 자, 신주라는 건 어쨌든 간에 뭐랑 관련되는 거야? 조상님과 관련되는 거 맞죠? 그죠? 아이고.
조상님을 이제 받드는 그런 이제 소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대가리라고 해야 되냐? 대머리냐, 대가리냐?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는 않아도, 자, 뭐가 있대? 곰팡이가 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평소에 뭘 안 해? 평소에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언제만 밑에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재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 자, 이 얘기는 뭐야? 야, 평소에 좀 이렇게 관리를 안 해놓고 언제 때만, 우리가 제사 때만 어디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버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야? 요거 자체가 이제 뭐야?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평소에 조상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모신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되니? 아마 여러분들이 제사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많아야 한 번일 겁니다. 그죠? 아니면 한 2번 정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 종갓집 같은 경우는 제사가 거기도 그래도 그게 큰 규모까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1년에 한 10몇 번 했어. 거의 무슨 정계 행사야 무슨. 저 그런 데 갔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간에. 자, 큰 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주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요거는 뭐 열거가 들어간 부분이겠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손주, 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시집 갔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온 큰 고모, 손가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자, 거기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동네 백성 등을 곧잘 잡아들였다. 거기 부분. 앞에 열거가 된 부분들은 그냥 종가에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였다. 그 부분부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행위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네 이제 백성들을 잡아서 뭐하고 있었냐?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리떼를 앵겼다고. 한마디로 지금 뭐야? 이 백성들을 불러다가 뭐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혔다는 얘기죠. 그쵸?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달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랑도 연결된 거야? 얘네들이, 백성들이 이제 그 원한이 쌓여서 뭐가 됐다는 거야? 달걀 귀신이 되었다라는 뭐 그런 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요 부분도 그렇고 요 부분도 그렇고 다 뭐야? 이 종가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죄주도 물려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가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자, 거기도 밑줄 자기들에게 고리개금을 하러 살아나간다 라고 했어요. 야, 얘네 가족이 존나 부러운 게 지금 뭐야? 야,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살아왔대. 그냥 얘네 그냥 금수저인 거야? 개꿀이네.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그런 것도 뭐 있었어? 제주도 물려받지 못해도,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감이 누구한테? 소작인한테 뭐 하고 있었다?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종가가 가만히 있어도 잘 사는 이유는 뭐야? 정확히 말하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돈적으로도 괴롭혔네요. 그쵸? 작인이 뭐야? 소작인인 거죠? 그쵸? 소작인. 얘 이렇게 괴롭히면서 살았으니까 얘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그렇고 다 비판적 인식이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네요. 그죠? 되니? 되니?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응?
원래 그렇다면 내가 뭐가 되냐?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응? 잘 자고 왔는데 응? 왜 그럴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부분 볼게요. 일단 이 작가의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나온 작품이 하나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아세요?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세요? 뭔지 알 거예요.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성의 꽃이라는 성의 꽃. 성의 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성의가 뭔지 아세요? 어디에 나오는 거야? 어? 그 버스나 자동차 같은 거 타면 이제 그 겨울에 이렇게 딱 겨울에 맺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애거든요. 근데 성애꽃이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그 버스에 있는 성애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요거 되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문학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보통 1970년대. 1970년대 하면 또 뭘 연결시키면 될까요? 뭐 이런 거죠. 독재. 그 다음에 산업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랑 연결을 시켰을 때는 이 성애가 사실 입김으로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민들의 뭐 열정, 뭐 이렇게도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면은 이때 뭐였냐면은 뭐 친구를 얘기해요. 뭐 잡혀간 친구를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도 같이 똑같은 시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인이라고 한다면은 뭐랑 연결되냐? 지식인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1970년대 당시에 지식인은 뭐야?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 진실을 뭐 은폐하기 위해서 많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근데 이번 거는 조금 다르죠. 그냥 작가가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봅시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갑자기 뭐라고? 노래라는 포인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라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죠? 자, 처용이 밤늦게 들어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엎드렸게 했다지만, 야, 갑자기 옛날 거를 갑자기 갖고 오네요. 혹시 처용가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용가가 뭐야? 그 내가 밤중에 돌아왔는데, 야, 그러니까 원래 밤중에 돌아왔는데 이제 아내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딱 보면 이불에 발이, 그럼 아내 혼자 있어야 되면은 발이 2개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발이 4개야. 씨발 뭐야 이거? 이 개새 뭐한 거? 이 불륜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남자인 줄 알고 갔더니 뭐였냐면 역병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역병 귀신한테 얘가 그러니까 처용이 지은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 악령을 퇴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도 향가에선 처용가로 나와 있고요. 팔구체 향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신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왜요?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 간에 쭉 다시 일어나서, 자, 노래로서, 꿇어 엎드리게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노래가 심장에 박히면서, 꿇어 엎드리게 할 정도의 뭐가 있다는 거야? 노래만의 어떤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노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래 말고요, 가사가 있었어요. 가사가 있었는데, 자, 노래는요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 부르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혼을 담아서 부르는 게 노래인 거잖아요. 그렇죠? 소울을 담아서 얘기한 게 노래잖아. 그죠? 그럼 이제 가사는 뭐야? 가사 하나만 놓고 보면은 뭐야? 이런 힘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지. 이걸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어떤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한마디로 힘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밑에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자 처용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역병 귀신을 쫓아냈고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에 가리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야기의 힘은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거기 뭐라고 했어?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노래와 풍속을 짓고 계속 뭐하고 있어? 전승되고 있어요. 전승되고 있고 다른 이야기나 다른 노래로서 계속 확장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 이야기 자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정간부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그러면 정간부에서 이제 뭐야? 노래를 이제 그 가사를 이제 적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이제 오선지로 바뀌었다는 건 뭐야? 오로지 뭐로서만 기능을 한다는 거야? 노래로서만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냥 오선지만 있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자, 이거 누구겠어요? 노래하고 싶은 시인. 누구냐? 화자겠죠? 그죠? 자, 노래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뭐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밑에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국을 골라놓는다라고 했어요. 자, 대신 지금은 오선지가 드러나면서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거니까 나는 내가 시인이기 때문에 시집에 뭘 넣는데요? 말을 넣는데요. 그죠? 말 넣고 거기에 심장의 박도. 뭐야?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낸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시이던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내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기 바란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러니까 말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방금. 그죠? 근데 여기서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덧난데 내가 말을 하다 보면요. 어쨌든 우리가 노래는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얘 시인의 입장에서 못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이 노래에 온전히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덧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얘를 뭘로 하겠다? 이야기로 하겠다는 얘기. 이야기를 넣어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수의 이야기로 시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 말을 시집을 대신 우리가 노래로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마지막 남은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야기로서 시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좀 약간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어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냥 노래의 어떤 기능, 이야기의 기능,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노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냥 이 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문제 봅시다. 자, 1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요거 종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종가. 자, 1번 이 집의 자손들이 검이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흩어져 나가는 거랑 번성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죠? 2번 오랜 동안 이 집의 광명을 지켜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은 갑자기 높아 재상 위에 날림이 올라앉았던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그쵸?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맨날 뭐 곰팡이 필 때까지 놔뒀다가 제사할 때만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건 풍자적일 수 있겠죠. 그쵸? 3번 자,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가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립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 아니라 그냥 비판적 태도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4번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는 못했다고 해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아니죠, 그죠? 나 5번. 자,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는 종갓집 영가님이 자기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은 드러낸다. 뭐 선망은 없죠. 근데 전 개인적인 선망은 좀 있네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고 싶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그죠? 고리대금, 러시의 캐시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뭐 있으면 좋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발상일 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A와 B에 대한 이해. A가 지금 뭐였냐? A가 그 최두석에 있는 작품 중 A랑 B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아니, 이거 융합 아니잖아, 그죠? 융합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럼 정확히 뭐냐? 가사만 있는 상황이네. 그냥 가사만 있는 상황. 그 다음에 2번.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거 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와 가사가 분리되었을 때의 단점을 설명한 거죠. 3번. B가 C는 말 속에 박동을 골라 넣는다. 여기 군. 그러니까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이야. 직접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자, 여기 노래하고 싶으니까 말을 골라 넣는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현재라서 부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감동을 불어주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4번은 맞고요. 자, 5번. A는 이야기 도합이 지닌 이거 애초에 아니잖아요. 가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자, 3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가 종가죠. 그죠? 자, 가는 쩡쩡 울리던 옛날과 달걀 귀신이 융융거리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단 쩡쩡과 융융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음성 상징어랑 관련돼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청각적 심상에 가까운 부분이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연결이 되겠고요. 자, 2번. 나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게 막 울창하게 막 울타리 있고 막 이제 검은 기와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연결 가능하겠죠? 현승이 좋아하니? 현기도 좋아하니? 아니니? 응. 자, 3번. 나는 그러나 라는 시상 전환 표제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말하는 시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지금은 노래 부르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4번.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초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하고 있다. 그쵸? 아까 노래랑 이야기에 대한 언급해드렸죠. 그쵸? 그 다음 5번.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 지금도가 어디 갔냐? 그게 어디 갔냐? 아마 밑에 있을 텐데. 그죠? 나 갑자기 안 보이냐? 여기네. 지금도 종가 질환에는 뭐 이런 풍설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자, 근데 여기가 불변성인 건 맞냐? 변하자. 아직까지도 고리대금 하고 있잖아. 그죠? 불변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 정관보가 오선지로 바꾸고 이제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집에 노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시의 영속성이 아닌 거지. 영속성이라는 건 뭐야? 영원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영속성이 아니라 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상황. 자,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상처를 그려냈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그 다음에 나에서 그럼 봐봐.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라고 한다면 뭐야?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나에서 화나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뭐가 된다? 이야기가 요구된다라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일단 보기부터도 일단 뭔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네요. 자, 볼게요. 1번.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서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다. 이거 연결되겠죠. 지금도 그러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2번.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 요거 있었네. 그죠? 비판적인 식이라고 했으니까. 3번,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시에서 노래의 성격을 너무 과잉했다라고 연결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의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그럼 이건 복이랑 연결하면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5번. 가는 종가의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복이랑 연결시키면 맞겠네요. 됐나요? 무사가 뭔지는 아실 거고, 그죠? 악사는 이제 말 그대로 뭐야? 노래 부르든 혹은 뭐 연주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둘 간의 관계를 좀 알고 가셔야 요 내용 파악이 그래도 좀 할만합니다. 자, 무사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그 무사, 일반적인 무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사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이에요.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굴 죽인다든가 뭐 그런 업적들을 세우는 그런 친구가 이제 무사에 해당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악사는 뭐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이러한 무사를 뭐야? 뭐 하는?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죠. 그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죠. 그리고 동시에 악사는 무사에 대해서 약간 좀 보조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시대적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건 그 두 개 중에 한 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50에서 60년대.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 뭐라고 좀 설정을 해줄 거냐면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볼게요.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위해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주된 인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누가 있냐면요, 일규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단순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단순히 기범이라는 친구를 관찰하는 관찰자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인물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사와 악사의 관계가 여기서 드러나요. 자, 이때 당시에 일규가 무사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이 기범이 악사에 해당하는 유형의 인물이에요. 됐습니까? 자, 쭉 볼게요. 자, 네가 일규를 어떻게 하냐? 니가 걔 뭘 한다고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그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자, 지금 뭐야? 과거 일을 회상한다고 했었으니까 뭐야? 과거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일규 장례식 때라고 했었죠. 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고 동시에 과거 당시에 우리가 대화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두 가지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두 가지 포인트 뭐 있어요? 역순행적 구성이랑 또 액체식 구성 같이 연결 가능하겠죠. 그죠? 옆에다가 그냥 두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봤을 때 얘는 지금 어떤 상황? 죽은 상황이에요. 얘는 먼저 죽었어요. 사실 얘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 저항을 아주 열렬히 했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항하다가 이제 이제 저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기도 이제 뭐 정치 같은 걸 해보겠다고 막 그랬다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얘는 지금 계속 이 일규만을 엄청 찬양하고 다녔어요. 찬양하고 다녔는데 쭉 볼게요. 지금 웃었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 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 놈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 놈을 사랑하는 줄 아냐?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기범이 일규를 일단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게이물인가? 갑자기 게이물인가요? 자, 아무튼 나는 긴장했다. 그에 의해서는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아까 앞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웃음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웃었다가 지금 또 뭐하고 있어? 울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커피 좀 드시고 오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자, 봐봐요. 기범이 나에게 했던 행동이 웃음도 있었지만요, 울음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뭐가 드러나냐?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요. 이 친구가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역설적 인식들이 좀 많습니다. 뒤에도 또 나와요. 자, 그래서 너는 그놈이 아깝다고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서 세상 살 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헌호구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고.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와도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좀 심각한데요, 그죠? 자,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중략 부분 넘어가시면, 일단은 이 둘이 뭐 실제로 얘가 얘를 사랑했는지는 뭐 모르긴 했는데, 둘이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행동으로서 보여줬고 얘는 찬양함으로써 서로 사랑한다는 걸 드러냈다. 뭐 이런 내용 정도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 게이 소설인가요? 약간 흥미진진하시죠? 자, 그 다음 밑에 중략 부분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자,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고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자, 거기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기범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범에 대한 이야기. 근데 도회지라는 뜻이 뭐예요? 도회지? 맥락상으로 한번 파악해보자. 왜 시골로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뭐 도회지라고 하면 어디 있어? 도시 사람이겠죠. 그쵸? 뭐 원래는 얘는요, 지금 도시에 있다가요, 시골로 내려왔어요. 시골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저도 정말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고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더구나 이리로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고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매시고 살다 보니 저대로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거기 밑줄,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넘어왔다라는 게 사실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기범은 속세에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었네요. 자, 여기 부분은 아까 앞부분은 줄거리 나와 임씨의 대화예요. 나와 임씨의 대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기범에 대한 얘기를 나와 임씨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그 과거 얘기는 좀 잘 안 하신 편인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고 다른 묘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궤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요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묘한 철학이 있었대요. 그럼 이 묘한 철학이라는 것도 자체가 뭔가 들어봤을 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아마 모일 확률이 크다. 역설적 인식이랑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다. 쭉 볼게요. 자, 그래서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그 더 이상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고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고 힘만 배로 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었냐면은, 자, 세상이 이미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더 썩어야 한다. 야,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은 뭐야? 세상을 구하려면 이걸 정화를 하고 막 좀 잘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뭐래? 더 썩어야 되는데. 자, 원래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플러스적인 인식이어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걸 마이너스로 얘기해 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역설적 인식이 되는 거죠. 되니? 자, 그 다음에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아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통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은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 그 기범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로 부르시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 부분은, 요 묘한 철학이라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다? 부정의 미학이라고 했어요. 부정의 미학. 그 다음에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럼 봐봐요. 자, 요 기범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뭔가를 요 부분 얘기를 계기로 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잖아. 왜 얘 일규한테 나 막 존나 사랑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런 말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철학을 알아야 이 일규에 대한 이해도 가능한 거니까. 얘를 그냥 사랑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고 이런 상 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는 아끼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친구가 누구겠어요? 일규겠죠, 그쵸? 일규. 그때, 그러니까 얘가, 봐봐. 악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차피 얘가 무조건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그러니까 찬양할 대상이 있어야 찬양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더 이상 찬양할 게 없는 거지. 그로 인해서 뭐가 오는 거야, 당연히? 현타가 오는 거죠. 허무함이 오는 거죠, 그쵸? 되니? 자, 그 다음에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고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짓거린 저 시끄럽더런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자 다시 뭘로 돌아왔어? 자 현재로 다시 돌아왔자. 아까 1교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였어요? 그 내부 이야기였고 그 뒤에 중략 부분 이후에는 뭐가 되는 거야? 외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 밖에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저는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도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라면서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다. 자, 세상을 항상 뭐라고? 역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성에 빠뜨린다.
요거 부분들은 이제 보통 내 심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죠?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과 역행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산다고 한 것 같다. 자, 거기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질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럼 자, 얘가 말한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이해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악과 선에 뭐가 없었다. 구별이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모두 다 썩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여기에 대한 구분이 없고 선하게 할 거면 차라리 악하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가끔 있잖아요. 이제 영화 같은 거에서도 영화에서도 자 그런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악당들이 항상 있잖아. 그지? 저 최근에 무슨 데시벨인가 그거 영화를 봤었는데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죽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얘는 지금 그게 이제 동생을 못 살리고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진상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는 거에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자꾸 폭탄 테러 하고 그 있어요. 좀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하면은 폭탄 시간이 반으로 줄어 갑자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꼈을 땐 그건 충분히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요 인물처럼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겠죠. 다만 그건 우리가 봤을 때 역설적 인식이라는 거고요. 됐니? 자, 그래서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도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교가 맞부딪혔을 때 오일교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났네요. 역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자, 거기 1번 볼게요. A의 서술장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단은 A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뭐로만 지금 판단하시면 돼요. 내부인지 외부인지만 먼저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뭐가 남아요? 1번, 2번이 남았겠네요. 근데 지금 얘가 객관적으로 서술하기보단 나의 깨달음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맞겠냐? 2번이 맞겠네요. 그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자, 우리 관념 밑줄 쳐주시고,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관념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요거는 뭐로도 변환이 가능하다. 주관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죠. 그죠? 주관적 생각. 자, 그 다음에 2번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억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나는 긴장했다 여기네요. 나는 긴장했다. 왜 그런 거야? 아까 존나 웃다가 쳐오니까 저 새끼 왜 저러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워 감정 변화를 보이는 데에 대한 반응이다.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 더구나 이리로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고 수염까지 길었대요. 자,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 만약 위에 뭐가 있었어? 죄를 짓고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라는 거랑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야, 왜 굳이 빡빡이에다가 머리 빡빡 깎고 수염은 왜 기르는 거야, 씨발. 그죠? 그러니까 많이 약간 이 새끼 범죄자 아닌가. 그래서 일단 당분간 약간 좀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3번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 이 부분이네요.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자, 요건 어디랑 연결되냐? 이상한 눈입니다 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4번 리을이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다. 자, 4번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얘가 놀랍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냥 없어졌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거는 우습게 들리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번.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라는 부분이란 착한 일이 진짜 착한 일인 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누가 좋게 봤어? 기범은 계속 얘를 좋게 봤잖아. 그죠?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A, B에 대한 설명. A가 지금 뭐였냐면 묘한 철학과 요설, B가 요설입니다. 그 요설이 뭐였어? 요설. 요설이 뭐야? 거기 처음에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알고 뭐 입이 올릴 자격이 없고 나는 응? 미련한 놈이면 내가 사랑했다 뭐 이랬던 그 내용들이거죠. 그죠? 자, 볼게요. 자, A에 대한 나의 이해. 일단 묘한 철학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해. 여기 이해했던 부분은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 기여한다. 맞겠네요. 그죠? 바로 나왔네. 그죠? 왜 그런 거야? 요걸 통해서 얘가 왜 사랑을 하는지 내가 일단 이해는 한 거잖아. 그죠? 인식이 전환된 부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A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이서였다. 오해를 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B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알고 있다. 기범에 대한 의문이 B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기, 잠깐만. 여기서 저가 누구니? 저가 그 사람이잖아요. 같이 이야기했던 임씨였나 그 사람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자, 기범에 대한 품은 의문이, 물론 이건 있어요. 기범에 대한 품은 의문이 요설 부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임씨가 그걸 알고 있냐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저가 A로 인해 기범을 오해했다면은 나는 B에 의해 기범을 이해했다. 나는 A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어 보인 변화가 B에서 A로 변화되는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뭔 개소리야. 그거랑 전혀 상관없죠. 원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죽었으니까, 야도 아예 허무함을 느끼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자, 4번 볼게요. 자,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통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그죠? 두 분이 두 분이 비슷한, 아니에요. 장난이야. 지금 눈으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욕하지 마시고. 자,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자,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의 상처, 밑줄 쳐주자. 네.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땐 동일시하려고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거기서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클리닉을 같이 하시는. 알겠습니다. 더 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난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합리화하는 거. 서경별곡 따라 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서경별곡. 합리화했잖아. 사공한테. 그게 합리화예요? 그래 진짜. 나 이거 얘기했는데 문제 때? 네. 이 사람들이 합리화랑 전이 이거 있었잖아. 전이.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 본인들 시험범이에요? 잣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또는 관심을 다른 데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에서 기비를 했던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치? 얘 계속 졸라 좋아했잖아. 그죠? 졸라 사랑했다 했잖아. 그죠? 자, 1번 볼게요.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던 상황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 그치? 죽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2번.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라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다. 그치? 이미 차여놓고 뭐야 존나 사랑했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언제 생겨? 뭐예요? 언제 생겨? 그래서? 왜? 뭘 물어보긴냐 내가? 존나 사랑할 대상은 언제 생기냐고 물어본 거겠지. 자, 3번. 울적할 때마다 일기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했다면 일기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이것도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일기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 그치? 이미 장례식 이후에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다고. 이것도 뭐 보기를 이제 입장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5번.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 잠깐만.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게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 그치?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 너가 얘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야, 얘 이상한 초능력은 뭐야? 다 썩어버려야 돼! 이러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부분이니까 성취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되게 이제 아주 재밌는 지문이 두두둥장 되어 있죠. 그죠? 예술 이론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만 끝이에요? 근데 이거 졸라 오래 걸릴 거야. 근데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뒤에 있는 이것도 할 거예요. 이거 어차피 뭐 제가 그냥 뭐 만들어 놓은 거라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라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합시다. 이게 연결이 돼야 좀 털만 하지 연결도 안 되는데 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씨발 뭐 여기가 뭐 스튜디오도 아니고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자, 볼게요. 이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여기를 볼 건데 일단 얘는 지금 보면 어때요? 지문이 가와 나로 나눠져 있죠. 그쵸? 네, 요런 부분이 뭐야?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에서 겪으실 6개짜리 문제입니다. 원래 뭐야? 몇 개로 구성돼 있어? 4개, 6개, 4개, 독서 3개, 그래서 17개.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그 부분이겠죠. 6개짜리. 6개짜리 무조건 거의 가랑 나 합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 하나 자체는 좀 짧은데 2개 합쳐서 이제 다 보려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나 같은 경우는 이 가에 대해 어떤 뭐 같은 동의인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비판을 하는 건지 뭐 그런 구조들을 아셔야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봅시다. 아마 저번 것보다는 좀 글씨가 좀 크게 잘 나왔죠? 네, 제가 뭐 하세요 지금? 지금 킵해주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야? 아무튼 자 볼게요. 자, 이거 아도르노라는 어떤 철학자인지 예술가인지는 모르겠는 어떤 누군가가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건 보통 뭐야? 이 사람의 주장일 뿐이었죠, 그렇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누구 얘기가 나오냐? 아도르노. 나도 이걸 외우기가 참 어려웠어. 아까 아드로노 뭘 외우길래 쟤 왜 저러나 이렇게 했는데 좀 읽기가 좀 어렵겠죠. 자,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대해 양상되는 대중예술. 양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막 찍어낸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일단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하냐? 이 아도르노라는 친구는 대중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중예술. 근데 일단 얘는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양산된다고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자, 또 부정적 워딩 나왔네요. 전락했다. 그죠? 자, 얘는 말 그대로 대중예술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자, 상품으로 전락했대요. 상품. 그러면 얘가 뒤에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이라는 건 뭐 어때야 돼요? 약간 막 좀 독창적이어야 되고 막 그런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막상 소비하는 예술들은 그렇지만도 않죠. 맞죠? 대중예술 뭐야? 아이돌. 맨날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독창적이에요? 아, 그거는 은우님이 해줄 수 있는 거고. 아, 얼굴이 예술이다? 아, 씨. 야, 이 못생긴 사람 더러워서 살겠나, 이거, 씨, 그 왜 웃고 있는 거야? 진짜 못생겼다는 얘기잖아, 이거. 응? 더럽게, 이거, 더럽네, 진짜, 이거. 자, 아무튼, 저기에서. 자,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네요. 그죠? 자,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예술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지금 거기에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대요. 자, 이거 볼게요. 자, 1번 예술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현대사회가 좀 안 좋은 그런 부작용이 있는 면들을 대중예술은 그걸 싹 다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돌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거기 밑줄 표준화되어 생산된다. 자, 이런 특성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상품으로 전락했고 표준화가 되어 있대요. 다 일정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야 덕질을 하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음악들은 대부분 다 무슨 노래예요? 아이돌 노래밖에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술 처먹으면서 전 여친 보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포장마차도 그렇고 뭐 송하예 막 이런 것들 막 졸라 유행했었는데 항상 그렇죠. 술 먹으면서 네 생각이 나 이러면서 잔이 이러면서 이 내용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은 다 어때? 다 아이돌 노래밖에 없어. 그죠? 그나마 요즘 또 어때? 막 뉴진스나 막 그런 이제 또 뭘 갖고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이브까지도 해줘야 되나? 그건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 아이돌의 느낌은 뭐냐면은 특히 여성 아이돌 같은 경우는 20, 30대를 타겟층으로 생성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 보면은 제 주위 사람들도 보면은 아직도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길래 대체 뭔가 싶어서 봤더니 뉴진스 좋아한다고. 그거 원래 10대들 타격한 거 아니에요. 20, 30대들 타격한 거예요. 타겟팅한 거야. 얘네들 좋아해요? 그래요? 대중예술이구만. 노래는 좋죠. 노래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이것도 있네.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자, 이거 표준화랑 규격성이랑 같이 연결시켜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그럼 이것도 정리가 되겠죠. 자, 요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 뭐냐? 개인의 감상 능력마저도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개인의 이 개성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규격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 요거는 같이 똑같은 비슷한 워딩이니까 그냥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죠? 감상 능력, 개성, 정체성 다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 문단에는 벌써 이렇게 정보가 많아졌네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거기 밑줄 비동의성을 지니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얘가 말하는 이 아도르노가 말하는 이 예술이라 진정한 예술이라는 거는 뭐야? 비동의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비동의성. 그죠? 그럼 이와 반대로 지금 우리가 아직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었지만 그럼 이 대중예술은 뭐가 있다는 거야? 동일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왜? 다 표준화했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동일성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예술은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 그 밑에 밑줄 쳐보자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도르노가 말하는 예술은 자 불편하고 추함의 성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물론 이 내용이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거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술은 당연히 뭐 아름다워야 한다 뭐 이런 게 전제가 깔려 있을 텐데 이거는 이 사람의 주장일 뿐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기 있는 상황으로만 이해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해야 한다. 자, 그 뭐래? 세계를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된대. 그럼 얘가 말하는 것들 플러스 어떤 예술의 세계를요 뭘 시켜야 된다? 감상자들한테 체험을 시켜야 된다. 이런 특성도 갖고 가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술은 동일화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아까 1문단이랑 정확히 연결되는 건 뭐야? 자, 대중은 은폐한다고 했고요. 자, 여기 아도르노의 진정한 예술은 이런 부분들을 뭐하게 한다? 체험하게 한다. 체험하게 한다. 연결됐죠? 그 다음에 자,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도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들어야지 않는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자, 지금 얘가 하나 나왔죠? 쇤베르크가 나왔대요. 자, 요걸 지금 뭐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대요. 지금 봐봐. 얘가 말하는 진정한 예술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전위 예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가 중간중간에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항상 적어두시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해. 전위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남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하거나 좀 약간 추한 느낌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쭉 보면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끔은 해줘야 되는데 뭘 하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된대요. 뭐가 이렇게 많어? 약간 그 표정이죠. 하나만 하지. 말면서 그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직접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근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직접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뭐야? 이거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동일성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동일성 존나 싫어했잖아, 아까부터.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 연결시킬게요. 직접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비동일성에 해당하는 어떤 요소마저도 뭘로 만들어진다고? 동일성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뭔가 된다고? 폭력이 된다고요. 우리가 보통 폭력이라는 거는 뭐야? 뭐 개인 대 개인으로 폭력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 그지? 보통 집단 대 혼자로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 눈으로 봐? 얘 혹시 뭐 영상 각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아니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간에, 이게 개인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다 보면 결국 폭력성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샘별의 그 밑줄 쳐보자. 불협화음. 자, 불협화음 자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는 불편하고 추억이 되는 거죠. 존나 이상한 소리가 들려. 막 연주를 하는데 막 자꾸 접시를 긁는 소리가 나. 막 칠판 손톱으로 긁는 소리 나. 막 이러면 듣기 싫잖아요. 나도 듣기 싫어. 지금 벌써 막, 약간 소름 약간 요거 나왔잖아. 그죠? 나도 싫어요. 저도 가끔 이거를 판서를 할 때 제가 이거 손놀림을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긁은 적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소리가 싫은 거지 나는 이걸 긁는 이 감각이 더 싫어. 난 더 싫어. 막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그 약간 엉덩이 부분이 쭈뼛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 아주 너무 싫어요. 그죠? 볼게요. 자, 계속 어디 있냐? 그래서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밑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거기 밑줄 쳐보자.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 밑줄 쳐보자. 거기도. 그러니까 이 아도르노라는 사람은 애초에 사회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막, 대중들이 이렇게 즐겨하는 그런 예술을 단순히 뭐라고 해. 그냥 상품으로 전락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고요. 그럼 반드시 얘가 말하는 예술은 어때야 돼요? 뭐 남들과 다른 주제,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부조리가 드러나는 부분, 그걸 얘한테 느끼게 해야 되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불쾌하고 추잡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냥 이 사람의 의견 자체가 좀 상당히 극단적이긴 하네요. 그죠? 근데 아까 뭐 에어컨 튼 거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튼 거 맞네요. 전 튼 기억이 없어요. 저는 튼 기억이 없는데 저게 왜 틀어져 있죠? 아유, 야, 누가 20도로 해야 되냐? 어쩐지 왜 이상하게 했대. 나도 방금 좀 한기를 느꼈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춥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콧물 나오시는 거 아니죠, 그쵸? 그럼 말을 하지, 그러면. 이제 꺼놓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미리 얘기하셨어야지. 자, 거기까지가 지금 뭐야? 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가에서는 보통 여기서 주제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아도르노의 주장인 거죠. 뭐에 대한? 예술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럼 이제 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나의 성 뭐라 씹으린지 봅시다. 자,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 거기까지 약간 그 글의 내용이 어떤 느낌이야? 여태까지 아도르노가 말했던 그런 그 의견들에 의한 의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나름대로 뭐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술은 사회적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얘가 나름대로 아도르노는 비판적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모르는 거야? 이제 말도 안 나오고 글씨도 안 나오냐? 자, 그 다음에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은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자, 이게 일단 말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요거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얘가 말하는 어떤 뭐 세잔의 사과라는 작품이 있는데 일단 이 아도르노가 어떻게 평가한 것 같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 그죠? 맞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입장? 아도르노의 입장.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 나와 있냐?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유리된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뭐라고? 맞아요. 거리, 좀 멀어진, 그렇죠? 유리된, 동떨어진, 뭐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죠, 그렇죠? 요즘에 요런 어휘들이 점점
어렵게 나와요. 계속 수능 때도 그랬고 모의고사 때도 그랬고 점점 어휘에 약간 힘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휘에 막 정답률이 막 25%된 적도 있고요.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작년 9월 기준입니다. 이제 어휘에 개 싹 털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유리된 뜬금없이 나와봐. 유리가 뭔데 씨발 이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얘를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사회의 본질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당연하지. 야, 사과에서 어떻게 사회적 본질을 찾고 앉아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왜? 뭐야? 유리된,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하지만, 근데 뭐가 나왔어? 하지만이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세단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의 관점은요, 그럼 가를 긍정하는 것 같아요?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얘도 나름대로 부정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가에 대해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건 그냥 나눌게요. 자, 얘는 누구한테? 아도르노에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됐죠? 그럼 요 방향으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가 나왔어? 미메시스가 나왔어요. 드디어 미메시스가 나왔어요. 요거는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정의 한 번만 딱 여기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면 주체의 관념을 제한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존나 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죠?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는 그 부분들 중에 하나야. 맞아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자, 미메시스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관념에 붙여요. 이거예요. 제가 맨날 이거 빌드업 계속 해놨었는데 이제와 좀 써먹으시네요. 그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주체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체의 관념을 구체화시킨 건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줄게요. 자, 주체가 누구겠어? 뭐 예술인이라고 볼게요. 일단 뭐 예술인이 예술인만의 뭐를 주관을 혹은 생각을 혹은 가치관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말 그대로 작품에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뭐야? 예술가의 생각을 구현한 게 미메시스다. 됐죠? 그래서 쭉 이어서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근데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켰다. 자, 얘가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포인트가 지금 있었네요. 그쵸? 비판 포인트. 첫 번째가 뭐였다? 뭘로만 한정했다고요? 현대 사회의 부조리.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면에서만 국한시켰다는 거야. 근데 방금 세잔 같은 경우는 어땠어? 세잔 같은 이 사과를 통해 뭐 물론 사과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농부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 이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인 것만 자꾸 쫓으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 얘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하다. 비정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불편하고 막 추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뭐가 부정되고 있다?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미메시스는 주체가 어쨌든 간에 뭐야? 얘만의 생각을 하는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오로지 뭐라고 했어? 부정적인 것만 인정하고 긍정적인 면은 지금 무시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쭉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거기죠.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 얘는 아까부터 계속 전위 예술은 직접 표현하면 안 된다. 왜? 동일화는 나는 너무 싫으니까 안 된다고 분명 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그럼 사실은 뭐야? 자,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말하는 아도르노가 말하는 이 전위 예술이라는 거는 얘네들끼리 약간 인디 같은 애들끼리만 약간 그걸 주류로 만들겠다는 거랑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뭘로 만든다? 주류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해. 그럼 얘는 이게 만약에 시도가 돼서 이렇게 돼버려. 그럼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얘가 동일성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해되셨어요, 다? 친구도 되셨어요? 가연이? 가연이 맞죠? 이름 자꾸 한 번에 외우진 못해요. 제가 머리가 저쪽 돼서 단기 기억 같은 게 좀 안 좋아요. 아무튼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네, 넘겨주시고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누구의? 베냐민의 지적처럼. 자, 이게 또 뭐가 나냐? 다른 인물이 또 나오긴 했는데 그냥 요렇게만 알아두세요. 뭐였냐면은 아까 요런 유형의 예술 작품이 있었고 이런 유형의 예술 작품이 있었죠. 근데 얘는 둘이 공통적인 게 뭐야? 이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의 주관이 들어간 거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자, 우연하게 찍힌 사진이래요. 우연하게 찍힌 사진. 그럼 솔직히 우연하게 찍힌 거기 때문에 얘는 예술가의 의도가 있어 없어? 의도가 없어요.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거야? 주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유형이 다른 유형으로 나와질 수 있겠네. 그쵸? 자, 여기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디 있었냐? 세잔스 요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 좀 쉽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전위 예술이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예를 들어서 유정이가 막 자다 깨가지고 실수로 여기 위 천장을 딱 찍었는데 막 그게 막 떡상했어. 막. 오, 이거 예술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군요. 이러면서 이제 일어난 사람만의 그 한숨을 느낄 수 있고 막 고단함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석 가능할 수도 있잖아. 그죠? 가치를 발견하는 거는 예술가 주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감상자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지금 누가 지적을 했냐?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 이번 또 뭐가 나왔어? 방금 대중예술이라 하잖아요. 대중음악을 했으니까, 그죠?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 요거 4번도 한번 볼게요. 4번은 얘는 뭐라고 했어? 대중예술은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중예술은 뭐였어? 상품화가 된 거고 동일화가 된 거기 때문에 자꾸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은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어때요? 대중예술 중에서 뭘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 어디에서 봤어? 사설시조 같은 데 보면 어때? 그거 나오잖아요. 뭐 있어? 두터비가 파리를 물어 지금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갔는데 막 그 백성거리 와가지고 개 지랄하니까 막 자빠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내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생각보다 정보가 많은데 이제부터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조금 어려워요. 6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활동지의 일부이다. A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건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신에 또 이제 독서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독서에서 배우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된 거예요. 독서 화작이에요? 아니요. 독서라는 과목이 따로 있고 화법과정문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네. 독서의 개념 중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내는 문제가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독서 1, 2, 3번 문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이전만 해도 1, 2년 전만 해도 그런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볼게요. 자, 가에서 그러니까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이건 맞죠, 그렇죠? 그다음 2번 서술 방식의 공통점. 자,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 여기는 연결 가능하겠죠. 그렇지? 일단 여기서도 뭐야 전예술에 대한 쇤베르크에 대한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세잔 얘기도 나오고 또 뭐야 또 옆에 존나 힘드네. 여기 있잖아. 여기 우연하게 찍힌 사진. 그다음에 뭐 대중예술 이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 서술 방식의 차이점이라는 하나 있는데, 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냐? 개념을 정의한 부분이 가에 있냐? 없었죠. 그냥 주장만 나왔었죠. 지금 개념을 정의한 부분은 어디예요? 나는 있었잖아. 뭐 미메시스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개념의 변화했는지도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른 것도 쭉 볼게요. 자,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했다. 아까 베냐민 나왔었죠. 인용한다는 얘기 제가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자,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맞죠? 그 다음에 한계를 지적한, 비판했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자,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도르노가 보는 뭐에 대한? 대중예술에 대한. 그럼 대중예술이라고 했으니까 뭘로 봐야 되는가? 부정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거 체크 안 하시고 보면은 선지 볼 때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 밑에 쳐보자.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그 옆에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한마디로 뭐야? 대중예술이랑 개인의 정체성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맞냐? 대립이라는 건 반대라는 얘기잖아. 벌써부터 멘붕 오셨어요? 자, 봐봐요. 제가 여기 밑줄 쳐달라고 했죠? 대중예술이랑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이야. 아도르노의 입장이야. 상품화 어딨어? 개인의 정체성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럼 대중예술이랑 상품화된 개인 정체성은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봐봐.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은 벌써 지금 이거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죠?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뻔해 지금. 왜요 왜? 아까 이런 워딩이 있었잖아요. 상품화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체성.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면 맞췄겠지. 제가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감상 능력, 개성, 정체성 이거 한 번에 묻는 거야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 눈으로 봐. 자,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대립적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요거 판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요거는 너무 그 지문에 잘 나왔던 문항이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 한번 페이크 쳤다고 이렇게 털리냐? 벌써 틀린 것 같죠, 그죠? 틀린 것도 아닌데. 자, 3번.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상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맞고요. 4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하다. 야, 은폐라는 단어도 나왔잖아. 그쵸? 연결될 거고요. 자, 5번. 문화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그럼 이 얘기는 사실 뭐야? 1번이랑 5번이랑 같은 선지예요. 같은 뜻의 선지예요. 됐죠? 그러니까 같은 유형이라는 거죠. 뭐 답은 다르지만, 그죠? 3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 기억이 뭐야?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 그럼 포인트 하나 잡아볼 수가 있어. 미메시스가 부정당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요 부분이 부정당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선지만 찾으면 끝나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5번밖에 없죠. 되게 찾기 쉽죠? 이런 식으로 편안한 연습도 필요하겠죠? 요거는 사실 근데 배경 지식에 가까운 거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를 줬다라면은 좀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도르노다. 대중예술 좆가! 이러면서 막 나는 그지 같은 것만 좋아해. 자, 이렇게 빙의하고 가야 돼. 알겠죠? 그리고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 자, 니은이 지금 뭐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반박할 거냐? 야,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가져갈 생각하지 마요. 난 대중예술 족가 이런 얘기라고 했어 분명히. 자, 그걸 그대로 갖고 갈게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 뭐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 거야? 야, 이 새끼는 개소리냐? 야, 전위예술로 지금 동일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거 동일화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면 돼. 볼게요. 동일화는, 자, 1번.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함으로, 뭐, 예술과 관련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꺼지시고, 그죠? 자, 2번. 전위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야, 아도르노가 저딴 말 하겠어? 안 하죠. 그죠? 3번.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이 애초에 대중예술 조과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겠냐? 이거 아니, 넘어가면 되고요. 4번. 전위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함으로, 아니, 거부한 게 아니라 난 무조건 동일성 꺼지라고 했잖아.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죠? 5번 볼게요. 자,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 이거 좀 말이 괜찮은 것 같아. 전위예술의 본질이므로,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전위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의화가 아니라 비동의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새끼 빙의하라고 했어요. 이건 되게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애들 많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 5번. 요게 딱 몇 점 문제 같아? 이게 딱 3점 문제 같죠? 그죠?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관점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또 이 보기에 뭐가 나타나 있냐? 예술 작품이 여기까지 나타나 있어요.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 밑줄 쳐보자. 기괴한 모습 밑줄.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자, 거기 밑줄.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은 지금 어때? 지금 무슨 말 핵심 포인트 갖고 가면 돼? 불편한 감정만 생겼대요. 그럼 무슨 작품? 전위예술. 그죠? 1번 전위예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또 거기 밑줄 쳐보자. 대량 복제되어 유통된다. 이건 무슨 예술이야? 대중예술이죠. 자, 대중예술인데 지금 어떤 말이 추가적으로 나왔냐면은 뭔지 아세요? 사회의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까 어떻게 했니? 여기 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뭐야? 3번은 아까 그거랑 연결하면 되죠. 세잔의 사과랑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죠? 세잔 사과.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갔을 때 보시면 1번 A. A가 지금 누구야? 아도르노의 관점이에요. 대중예술 조카 하는 애야. 알겠죠?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전 예술이니까 이거 아도르노가 존나 빠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 맞는 말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2번.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사회의 모습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 뭐였어? 얘 대중예술이었잖아. 대중예술. 근데 뭐야? 무감각하게 됐다.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는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뎌진 경우가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됐어? 3번. 자, 이번에도 아도르네요. 자,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요거 세잔 사과. 얘 일단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표현된 서정성과 조영민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옆에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틀렸어? 뭐가 틀렸어? 맞아요. 여기서 이런 말 나왔죠. 어디 갔냐? 다소 찾기 힘들다. 직접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첫 번째 작품에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누구야? 나죠, 나. 나의 관점이죠.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야? 미메시스잖아. 그죠? 연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번.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쵸? 그 연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결이 되겠죠? 자, 6번. 문맥상 A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 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맞바꾸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전락은 무슨 의미? 부정적 의미였어요. 맞바꾸는 거는 부정적이 아니죠. 그죠? 1대1 교환이야. 전락이면 1에서 0.5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리되는 동떨어진 요 부분이랑 연결된다고 했었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그 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 나눠드렸던 과제집 20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15페이지 옆에 보시면은 16, 17페이지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어요. 독서 문제 3개가 있어요. 요거까지 같이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도 알려주실 거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얼른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빨리 알려드려야 제가 교재를 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은 그거까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청산벽이요? 뭘 그렇게 살얼이 났다야? 일단 그거 2개는 알고 있는데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카톡을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너는 시험 범위를 보내주시고.